문보궐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 편을 먹는다.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희상. 5.18 광주 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연병하네 진짜. 일단 윤상 씨의 본명은 이 씨예요. 이윤상이에요. 수가 하나 나온 거죠. 4월 초에 평양에서 남쪽 예술단의 공연이 열린다.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가 그 단장을 맡았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송월 단장의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나서 일종의 이제 답방? 그 차원에서 지금 공연이 열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보도까지를 보면 또 이 보도가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방송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가는 공연하시는 분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기획사 같은데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수 누구씨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도 나온 사람들 중에는 가수 조용필 씨, 다음에 이선희 씨, 당연히 해야죠. 예, 뭐 그리고 뭐 백지영 씨도 있다고 하고요. 윤도현 씨도 좀 들리고.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은 이미 북한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대부분 다 참여정부 때인데 참여정부 때는 그런 식의 교류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윤상 일종의 감독을 맡는 거죠. 가수 네. 윤상이. 네. 평양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로 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교류의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것 같고요. 조용필 씨는요, 올해가 데뷔 5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 데뷔가 우리나라 나이로 18세이기 때문에. 데뷔 50년, 와. 데뷔를 18세 했어요, 네, 18세. 네.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더군다나 조용필 씨가 보통의 아이돌 같으면 20대 초반에 데뷔 많이 하는데 뜨기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통 가수들은 20대 초반에 뜬다고요. 데뷔하고도 10년이 훨씬 있다가 제대로 떴기 때문에 10년 정도 있다 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필 전성시 때는 30대였던 거거든요. 보통의 가수들은 20대 전성기를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건 올해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또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다음 달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초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정말 그 베테랑급인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한류 스타라고 말하는 아이돌이 들어가기는 좀 북한은 그렇게까지 분위기는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수들 위주로 구성한다는 게 원칙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공연의 총 감독으로 윤상 씨를 이렇게 선택한 게 제가 정부 선택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정말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유는요. 이게 대한민국 연예계나 대중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치면 사실 SM 엔터테인먼트나 YG의 수장을 선택을 해서 총감독을 맡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상업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좀 흐려질 위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텐데 거기에 그 윤상 씨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입지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기여를 한 사람 중에는 윤종신 씨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윤종신 씨보다는 이미지로 보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기록으로 보나 굉장히 이게 순수하게 어떤 행사의 취지를 집중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윤상 씨가. 윤상이 작곡한 노래들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보랏빛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가 불렀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뭐 이런 노래들을 작곡하신 분이고요. 가수 겸 작곡가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 그 저번에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제2얘기 같은 노래는 그냥 일상적으로 불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한국 음악을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한류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또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보면 지금 케이팝 위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 한류는 현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정도의 음악들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다. 삼지연 악단이 이번에 와서 공연할 때도 보면 북한 노래 부르면 객석에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노래거든. 근데 아는 노래가 나오면 박수 치잖아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 공연에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같은 그룹은 가기 힘들겠네요. 갈 수는 있지만 사실요. 저 예전에 이선이나 조용필 씨 공연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일단 공연을 만약 2시간 한다고 쳐요. 그중에 한 30분은 조용해요. 그냥 뭔 노래 부르는지 저게 노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아는 노래 불러주고 북한 노래 불러주고 하면 분위기가 떠. 그다음부터는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박수 쳐요. 근데 이제 아이돌 가수들 같은 음악은 북한 분들이 아직 랩을 따라하기는 좀 안타깝네요. 정말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래도 몰래 다 듣고 알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뭐 소녀시대는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중에서도 고창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자, 이 와중에 윤상의 정북 논란이 있어가지고 윤상 씨의 정북 논란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논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한 것들이 가짜뉴스 퍼뜨린 건데 방자경이라고 중국 분인가요? 이름이 왜 이러지?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이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문보궐 정권은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대선으로 당선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네. 문보궐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 편을 먹는다.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희상. 5.18 광주 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이연병하네 진짜. 일단 윤상 씨의 본명은 이 씨예요. 이윤상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팩트들이 다 틀렸어요. 팩트가 아닌 완전 이거는 99.999가 아니고 이건 200%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 좀 부끄러워요.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단 윤희상이 작곡한 게 아니고요. 김종률 씨가 작곡하고 백기환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고요. 일단 틀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나와 있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윤상 씨가 예술 감독이 내정이 되니까 윤상 씨를 까기 위해서 뭔가를 들이댔지만 팩트가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의 단장을 맡으면 정북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윤희상이라던가 뭐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이라던가 이렇게 팩트하고 소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게 보여주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삼지연 악단 공연할 때 마지막에 서현 씨 나왔잖아요. 소녀시대. 이때도 서현도 정북이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니?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있는데 정북이네. 정북이잖아. 그러면 저 북한 여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도 정북인가요? 정북이지. 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평생 북한 싫어하면서 그냥 사세요. 바라지도 않아 뭐가 바뀌기를. 단 미국도 등 돌렸고요. 북한과 만나면 다 정북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북한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오줌 싸겠네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빨갱이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다치고 죽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뭐 옛날에는 정북이라는 표현 안 썼고 친북이라는 표현 많이 썼죠. 친북. 예, 예. 친북 또는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탄압해오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냥 트럼프부터 정북이라고 시위를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가 왜 북한 김정은을 만나냐라고 시위를 예. 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트럼프를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반신반인이 있잖아요. 박정희 7.4남북 공동성명했거든요. 정북이네. 종북이 아니라 이건 매국노예요. 김일성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했던 매국노. 그리고 박근혜는 구구절절 김정인한테 연애편지 쓴 적도 있잖아. 박근혜도 아련해. 박근혜는 뭔 관계였을까? 플라토닉 러브. 그건 아니야. 보세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러브. 박근혜가 어쨌든 간에 박근혜도 정북이고 심지어 이명박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것처럼 해달라고 또 돈을 주려고 네. 했다는 정북이네. 씨. 봉투로 이렇게 쭉. 공손하게. 이분들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일본은 찬양하고 북한은 싫어하는 대표적인 세뇌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력인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정말 이건 너무 저질이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그 아베가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되는데 그러면 아베도 종북이네. 정북이죠. 네. 국민일보에서는 그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을 보니 윤상은 종북이라고 하는 보수 활동과 트윗이 부른 대참사. 아니 뭐 그렇게까지 띄워줘요. 대참사. 쟤네들의 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거 대참사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 일종의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뭐 돈 받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좀비 같은 거죠. 머릿속에 칩 하나가 입력돼 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난다고요. 근데 무슨 성조기 들고 나왔고 지랄이세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80년대 만화 영화 있잖아요. 또리 장군 보면 북한 사람들은 머리가 돼지로 돼 있잖아요. 그 팔다리는 있지만 머리가 돼지로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윤상 씨하고 현성울 단장이 이제 20일 날 만난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현성울은 이제 정반대 위치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공연을 네. 하게끔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고, 윤상 감독은 이제 이러이러한 라인업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또는 이런 공연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조용필 씨가 한국에서 했던 공연을 평양에서 직접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요, 깜짝 놀랄걸요. 같이 가시나요?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